안녕하세요, 이윤호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상승과 하락에 나눠서 특징주들을 살펴보는 오늘의 특징주 4월 25일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전코노미 채널에 업로드가 될 거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코스피와 코스닥 간단하게 시황을 살펴본 후에 특징주들을 상승과 하락한 종목에 나눠서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시황부터 한번 또 살펴볼게요. 일단 최근까지도 뭐 코로나라든지 뭐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되고 있죠. 이것 때문에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잡고자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기준금리를 0.5%포인트까지 인상할 것이라는 이 빅스텝 관련해서 발언을 또 해서 증시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세계 증시가 이 연준의 긴축 정책에 좀 이렇게 주목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일각에서는 또 0.75%포인트까지 한 번에 상승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을 표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 미국의 연금제도 관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엮어서 함께 생각해 보면요, 한 번에 이렇게 0.75%까지 상승을 무모하게 하리라고는 크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요. 자, 그리고 이제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이 중국이 또 큰 말썽을 부리고 있어요. 아주 고집불통입니다. 예. 자, 중국이 이제 상하이 말고도 베이징까지 봉쇄할 것으로 우려가 되면서 아시아 증시에 대한 좀 불안감이 다시 한번 고조가 되는 모습이었어요. 여기에 이 전쟁이죠. 동유럽 리스크랑 이제 러시아의 디폴트 우려까지 겹치면서 사실 악재랑 악재는 다 반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국내 증시가 계속해서 하락폭 키우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어요. 자, 원달러 환율은 뭐 1249원, 사실상 1250원까지 오른 거죠. 원달러 환율이 최근 들어서 또 급등을 하게 됐는데 이러한 부분 역시 이 외국인 투자자와 연관해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원달러 환율, 혹시나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요,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높을 때는 가급적 환전하시는 데 있어서 좀 주의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자, 매매 동향 살펴볼게요. 개인 빼고 다 매도했어요. 자, 개인은 1조 647억을 코스피에서 매수, 그리고 코스닥에서 3037억을 매수를 했고요. 자,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7202억을 매도, 그리고 코스닥에서 1380억을 매도, 그리고 기관은 코스피에서 3477억을 매도, 코스닥에서 1230억을 매도하는 포지션을 좀 취했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이 쌍끌이 매도를 했고, 사실 이번 쌍끌이 매도는 굉장히 좀 나올만 했다라고 봅니다. 여러가지 악재라든지 뭐 금리 인상 이슈라든지 좀 약간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됐던 이 중국의 봉쇄 강화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증시가 혼조세를 띨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4월 25일 상한가 종목을 보기로 하죠. 저 굉장히 좀 많이 보여요. 팜스토리, 하이잉크 코리아, 고려산업, 대상홀딩스 우, 샘표, KC피드, JC케미칼, 한탑, 신송홀딩스. 사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좀 많은 종목들이 상한가 간 것으로 보이는데, 상한가 간 섹터는 한정되어 있어요. 일단 곡물 관련주라든지 사료 관련주라든지요, 식품 관련주가 굉장히 상한가 가는 모습, 그리고 큰 상승 보이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사실 뭐 지금 국제적으로 기후 이상도 좀 계속 보이고 있고, 뭐 가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로 인한 식품 공급 우려라든지, 저번 주부터도 계속 말씀드렸던 아르헨티나발 이제 곡물 물류 관련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굉장히 이 곡물 관련주에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더 많이 올라서 해당 종목들은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세 가지 종목만 보도록 할게요. 자, 고려산업. 동유럽 리스크라든지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적 기후 이상 등으로 인해서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을 했죠. 자, 그로 인해서 계란 가격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이런 상한가 간 모습을 보이는데, 일단 고려산업 같은 경우는 배합 사료를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좀 이렇게 부각이 돼서 한 번에 이렇게 급등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샘표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28일부터 팜유 수출을 중단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팜유를 3, 4개월치 비축하고 있는 점을 부각받아서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료품 가공업체들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팜유를 어느 정도 이렇게 비축을 해놓고 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좀 부각을 받아서 상승 나온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샘표는 식품 가공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고요. 자, JC케미칼도 사실 같은 이유로 상승이 나온 겁니다.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중단 발표로 인해서 바이오디젤의 주 원료 중 하나인 팜유를 생산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받아서 상한가가 나온 거예요. JC케미칼은 바이오 연료 전문 업체로서 바이오디젤과 바이오 중유 등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뭐 팜유 관련이라든지 뭐 국제 곡물 가격 인상이라든지 기후 이상으로 인한 곡물 가격 급등이라든지 정말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는 바람에 이렇게 식품 관련주들이 상승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상승 폭이 너무 큽니다. 자, 4월 25일 상승 종목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상승 종목 일단 곡물과 팜유 관련주,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들이죠. 대주산업 그리고 뭐 사조대림 뭐 수산물 관련해서도 좀 많이 올라갔어요. 사조대림이라든지 팜스코, 사조시푸드, 뭐 이지홀딩스는 뭐 인수 관련해서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샘표식품, 뭐 대한제당 굉장히 많죠. 대부분이 이런 곡물 관련된 거라든지 뭐 팜유 관련돼서 큰 상승 나오는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철강주도 뭐 대동스틸이라든지요, 뭐 이런 부분에서 좀 큰 상승이 나왔지만 그렇게 막 눈에 띄는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야놀자의 미국 상장이 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야놀자 관련주가 좀 크게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대표적으로는 SBI 인베스트먼트가 있겠네요. 자, 상승 종목 세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안랩. 자, 안랩하면 사실 하나밖에 안 떠올라요. 안철수, 그죠? 이 안 위원장이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미래 먹거리 분야에 관련된 새 정부의 국가 전략에 대한 브리핑 예정이 잡히면서 상승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동사는 뭐 보안 관련주고 이런 걸 떠나서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안철수 관련주로 가장 큰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동스틸 같은 경우는요, 동유럽 리스크 및 그로 인한 원자재 인플레이션에 의한 철강 가격 상승이 있었고요. 그로 인한 철강 관련 사업 내용 부각받으면서 상승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대동스틸은 후판과 연련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회사고요. 자, SBI 인베스트먼트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이번 3분기 말 야놀자의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 이슈 부각을 받아서 상승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SBI 인베스트먼트는 이제 창투사로 이제 벤처 캐피탈 업체인데 야놀자에 총 160억 원 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런 야놀자 상장 관련해서 큰 상승 보이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4월 25일 하한가 간 종목은 하한가라기보단 계속된 이제 정리 매매로 인한 계속된 하락이죠. 이런 정리 매매로 인해서 현진 소재가 또 이렇게 50%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4월 25일 하락 종목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하락은 일단 차익 매물, 그간 상승 나왔던 종목들의 차익 매물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러한 가상자산이라든지 암호화폐 등의 이런 상대적으로 위험한 자산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해당 이슈에 관련된 K옥션 NFT 관련주죠. 그리고 룽투코리아 페이투원 역시 NFT 관련주죠. 그리고 밑에 쭉 보시다 보면 더 이상 보이는 건 없는데 뭐 다른 여러 가지 암호화폐라든지 NFT 관련주들이 좀 많은 하락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좀 암호화폐 자체도 좀 이렇게 약세를 보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 관련주도 굉장히 좀 하락 나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뭐 맨 밑에 보시면 이스타아시아 홀딩스 있죠? 이 이스타아시아 홀딩스가 어떻게 보면 이 중국 시장 관련해서 대장주로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이 종목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중국의 봉쇄가 완화될 것이라는 그런 이제 소식이라든지 기대감에 거의 뭐 30%씩 뭐 상한가 가고 막 그랬던 종목인데, 역시나 중국 봉쇄가 강화된다는 소식에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몇몇 가지 종목 빼고 다 내려갔어요. 자, 그런데 뭐 우리는 이번에
좀 수익을 내고 나왔죠. 종목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하락 종목 두 가지만 더 보고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 자, K옥션. K옥션은 사실 NFT 관련해서도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고 좀 보시면 되는데 조금 더 특징적인 면이 있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일단 상장 주선인이 보유한 동사의 주식 48,000주에 대해서 보호예수가 해제가 됐어요. 의무 보유 등록이 해제가 된 점과 그리고 신주 인수권 행사로 인한 12만 주의 신규 상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동사는 이제 미술품 경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이 됐으며 NFT 기반 미술품 유통 사업에도 진출을 했기 때문에 NFT 관련주로 엮이는데 무엇보다 어떻게 보면 이 신주 발행가액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이 2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있어서 주가 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로 하락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마넥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에 넷플릭스의 어닝 쇼크가 굉장히 좀 핫했죠. 그로 인한 주가 급락에 이 넷플릭스의 주가 급락에 영향을 받아서 하락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동사는 드라마 사업과 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저번 주에도 월요일 화요일쯤에 좀 큰 하락이 지수 하락이 나왔던 걸로 보이는데 오늘도 역시 좀 큰 지수 하락이 좀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하락세는 영원하지 않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이런 하락 장세에서 괜히 패닉 셀을 했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잘 개인 보유 종목들 조금 더 냉정하게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